안녕하세요. 해무 보이시죠? 오케이. 해무도 왔고. 해무야, 왜 또 일어나려고? 지금 자세가 조금 일어나고 싶은 자세인데? 오늘 세트라 할 건데, 그게 세트라가 아무래도 툼킹 그 자체거든. 해무 어디 갔어, 또? 네, 해무 오면 다 시킬게요. 세트라가 해체하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세졌습니다. 원래는 이 툼킹이라는 팩션 자체가 발전 템포가 엄청 느려가지고 게임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초반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충격과 공포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일단 병력 제한이 많이 풀렸습니다. 병력이 원래 좀 부족했거든요. 2군단 늘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군단을 늘리고 나서도 사실 창병 넣고 스팸으로 돌렸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2군단도 군대를 꾸려줄 수 있을 만큼 병력 제한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카노푸스 수급량도 많아졌고 거의 천조국에 가까운 그런 힘이 생겼어요.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왔어. 또 카노푸스 단지 패치하면서 카노푸스 단지로 팩션을 연방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툼킹이 연방 기능이 없었어요. 툼킹을 하면은 군사동맹 같은 거만 맺었지 막 복속시킨다든가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교가 생각보다 툼킹이 되게 수월하고 마지막까지도 잘 남았어요. 툼킹 자체가. 그래가지고 후반부에 이 외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연방 못하게 일부러 막아둔 것 같았는데 설정상으로도 툼킹은 사실 연방 같은 거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팩션의 느낌입니다. 왜냐? 툼킹은 다 각자가 말 그대로 그 무덤의 왕이에요. 툼킹이에요. 그래서 쉽게 병합된다든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미 왕인데 어떻게 다른 왕 밑에 들어가겠어. 근데 이게 이번에 패치되면서 완전 합병하는 게 생겼다는 거죠. 불사교단에 생긴 기능인데 칼리다를 연방에 편입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멸망하면은 아군 군주풀에 추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해금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 독특한 거는 이 팩션이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팩션은 연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팩션은 연방이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거 관계도 만들었어요. 빨간색은 막고라를 해갖고 상대 군주를 잡으면은 연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팩션을. 그리고 초록색은 교단에서 카노푸스 단지랑 돈 주고 연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되게 특이하죠. 아카는 칼리다랑 카텝을 힘으로 연방시킬 수가 있고 카텝이랑 칼리다는 서로 이제 전투 혹은 종교를 이용해서 연방할 수가 있고 세트라는 칼리다랑 카텝을 연방시킬 수 있는데 교단으로 연방하는 건 칼리다만 돼요. 독특하죠? 이게? 근데 아칸은 아칸 썰에 나오잖아요. 나가시한테 완전히 복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칸이 계속 죽어도 나가시가 살려내면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마다 아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친구 자체가. 그리고 나가시 자체도 얘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약간 시가에 나오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또 아칸은 나가시를 섬긴다. 나가시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거의 죽음의 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칸이 내가 원한다고 해갖고 그 고리를 끊고 다른 데 연방한다든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칸은 다른 팩션에 연방되지 않아. 나가시만 아칸의 안식을 허락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세트라는 왜 그럴까? 세트라는 서약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세트라가 대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칼리다라던가 카텝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칼리다 플레이할 때 캠리가 크게 살아남으면은 솔직히 연방약 먹으면은 몸집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연방을 좀 해주면 좋지. 근데 왜 연방을 안 할까요?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카텝은 불사교단으로 연방할 수 없을까? 카텝이야말로 정말 야 들어와라 그러면은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카텝은 대사제장이잖아요. 뭐 대왕님이 오라 그러면 올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버튼이 없어. 버글 같기도 해요. 놓쳤나? 이 카텝 연방 버튼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세트라 얘기 들으시면은 아 이래가지고 카텝이 교단 연방이 없구나. 교단으로 연방을 시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뺐구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세트라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먼저 세트라가 누구냐? 세트라 불멸의 세트라죠. 수식어가 불멸의 세트라. 세트라 임페리셔블인데 임페리셔블 소멸시킬 수 없다. 가끔 게임 하다 보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세트라의 별명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얼마나 많으면은 세트라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설적인 영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게임에 안 나오거든. 네카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네카프가 들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가 세트라 별명 모음집입니다. 며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2시간을 읽는데 2시간. 속사포 랩으로 해갖고 2시간을 읽어. 싸우기 전에 항복 권유로 하면서 자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세트라님께 항복할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세트라가 누구냐 하면서 세트라를 소개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읽는데 읽고 있는데 끼어든다 죽어 자고 있다 죽어 건성을 듣는다 죽어 이 신성한 세트라님의 치고를 읽고 있는데 방해한다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바로 네카프의 그건데 네카프 대신에 제가 이거를 좀 읽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이제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세트라,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 세트라. 신성한 불꽃을 휘두르는 자, 통민의 응징자, 위대한 통일자, 황금 군단의 지휘관, 신성한 용모의 자. 이 용모 자체, 얼굴 자체가 신성해. 빛을 가져오는 자, 매의 아버지, 그리고 도시의 건설자, 두 세계의 수호자, 시간을 지키는 자, 푸트라의 선택을 받은 자. 여기서 푸트라라고 하면 네카라의 태양신입니다. 지평선의 최고 섭정, 위대한 비타의 뱃사람. 이 비타에는 네카라에 흐르는 이 강줄기예요. 나일강을 비타에라 그래요. 그리고 두 영역의 파수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 나은 자의 나은 자, 계속 이어지는 자, 불신자의 재앙, 캐리언의 사육자, 매장 계곡의 최초인, 신성한 전차의 기수, 해충의 정복자. 해충 이거 스케이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죽음의 축의장의 챔피언, 변화무쌍한 사막의 황제, 셉터를 쥔 자, 천상의 위대한 매, 아탈란의 대술탄. 아탈란은 아라비의 수도예요. 히에로 타이탄을 깨우는 자, 히에로 타이탄. 이 영계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거신. 이 게임에서 나오죠. 하늘의 군주, 변화무쌍한 사막의 위험 있는 황제. 여기 또 변화무쌍한 사막 나오죠. 계속 사막이라서. 사막 신들의 대전사, 챔피언, 오거 부족을 부수는 자, 위대한 피라미드의 건설자, 환자들의 공포, 끝없는 지평선의 지배자, 네크로폴리스의 주인, 영혼의 수학자, 어리석은 자들의 폭군, 푸트라의 성검을 지닌 자.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우시리안의 자손. 우시리안도 네카라의 신이죠. 죽음의 신. 그리고 네핵의 자손. 네카라를 세운 최초의 왕, 그의 자손. 그 다음 위대한 세트라, 그레이트. 그리고 악몽을 쫓는 자, 왕의 심장을 지키는 자, 불사교단의 창시자. 불사교단을 세트라가 만들었습니다. 대히에로펀트를 추방한 자. 대히에로펀트는 대사제를 얘기합니다. 카탭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함대의 대제독. 여기 잔드리에 있죠. 죽음의 함대. 매장로의 수호자. 왕들이 묻힌 계곡을 수호자입니다. 리치킹을 길들인 자. 자면 죽어요. 불사의 자칼 군주. 전사 여왕을 물리친 자. 신들의 전차병. 누구도 섬기지 않는 자. 레디트라스를 죽인 자. 스카라브의 정화자. 스카라브 이 딱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우시리안의 총애를 받는 자. 위대한 게임의 참가자. 생명의 해방자. 모래의 군주. 정가를 다루는 자. 사구의 황제. 이 사막에는 사구의 황제. 캠리의 군단을 건드린 영원한 주권자. 이름 겁나 길어. 위대한 사막의 섭정. 또 나오나 이거? 두 번째인가? 아무튼 산자를 저주하는 자, 공부상맥의 섭정, 영원한 네크로폴리스의 관리인, 모든 전령들의 전령, 스디슨 바람을 부르는 자, 신을 길들이는 자, 모르티스 강의 주인, 죽은 자들의 수호자, 오벨리스크의 위대한 관리인, 재해강의 집정관, 늦게 깨어난 자, 위대한 골격군의 장군, 오래 폭풍의 소환자, 모든 네크로텍트의 지배자, 먼지의 왕자, 아라비의 폭군, 그린스킨의 숨결을 정화한 자, 거지친의 용사들을 죽인 자, 황금 사구의 폭군, 황금의 뼈 군주, 죽은 자들의 복수자, 시체의 지배자, 네카라의 영원한 관리인, 자프의 사슬을 끄는 자. 그리고 더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한 10분 읽었나요? 아무튼 솔직히 본인이 잠깐 졸았다 그러면은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설마 해무 아빠가 이거를 가져와서 다 읽을 줄 몰랐겠죠. 이름이 한 70개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다 그림으로 그릴 줄 몰랐겠지. 이거를 전장에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항복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이거 2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 그 전에 싸울 것 같아. 칼 들고 그만해 이러면서. 아무튼 별명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세트라가 진짜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별명 하나하나가 다 세트라의 위협이에요. 이 별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설마 설정지 페이지를 늘려가지고 인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워해머 판타지 작가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막 지어낸 게 아니겠지. 이게 다 하나하나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지. 세트라의 일대기를 좀 얘기 드릴게요. 이제 별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별명이 사막의 어떤 황제, 폭군, 정복자. 이거는 왜냐? 세트라가 이 네카라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 왕국을 만든 대왕이에요. 네카라라고 하면 라미아 쪽부터 해갖고 잔디까지,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정글 시작 초입까지 네카라라 그러거든요. 요 영토를 전부 다 거느린 거는 세트라가 최초였어요. 근데 이게 무려 지그마가 태어나기 2000년 전, 북부에서 인간들이 웃기기 하고 있을 때, 막 부족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세트라는 젊은 나이에 한 30대 그 정도 나이에 네카라를 다 통일하고 왕중 왕인 대왕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위협을 세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그마랑 좀 비슷해요. 근데 방법이 다릅니다. 지그마는 동맹국을 만드는 거잖아. 지그마가 어떤 제국을 만든다면은 세트라는 진짜 왕국이에요. 동맹, 연맹 이런 거 없어. 그냥 정복입니다. 정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내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혹은 걔네들이 온전히 다 복속이 되는 거, 항복해서. 아무리 우호적인 국가도 멸망하거나 봉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트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강압적으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뭐 잘 챙겨주는지 반란이 없어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기를 든다 그러면 얄짤없이 바로 숙청입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세트라가 통일을 했는데, 그 통일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세트라한테 대적하지 못합니다. 세트라가 뭐 해 이러면은 무조건 예스예요. 세트라가 오늘 점심 김치찌개 먹자 이러면은 김치찌개 먹는 겁니다. 다 김치찌개 먹어야 돼요. 통일이야. 저 된장찌개 먹을 때 이러면은 다음날에 없어져요. 메뉴 다 통일이야. 세트라가 통일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철권으로 통치를 하면 근데 솔직히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면은 집단 지성에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독재 국가는 나라가 피폐해진단 말이지. 근데 세트라가 놀랍게도 그냥 폭군이 아닙니다. 세트라가 말해주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세트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 경제가 살아나고, 막 건물이 지어지고, 막 갑자기 전차 질량이 올라가고, 심지어 영토가 막 늘어나면서 바로 네카라의 황금인가 찾아옵니다. 그만큼 세트라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정복왕이기도 하지만 경제 대통령이었어. 근데 세트라가 대왕이 되고 나서 40년이 지납니다. 아마 이때 한 65에서 70살 정도 됐겠죠. 근데 그때 아주 특이한 걸 느낍니다. 뭘 느끼냐? 몸이 노화가 되는 걸 느껴. 70살 되니까 건강검진 받아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걸 느끼는 거야. 천년 만년 이 세상을 누릴 것 같았던 세트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필멸자잖아요. 결국에는 시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노화를 이길 수가 없었어. 뭐 아무리 대단한 왕도 한 70살 정도 먹으면은 다리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치? 우리 람세스 2세도 되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세트라도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죽거나 혹은 국위를 선양하죠. 지그마도 결국 말년에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죽을 자를 찾기 위해서 대악마를 잡으러 떠나잖아요. 근데 세트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트라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내가 이룩한 이 나라, 내가 만든 이 권력, 세상 어딜 가도 고개를 조아리는 이 무시무시한 권력, 이거 절대 끝나지 않길 바랬어. 세트라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이 나라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나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불사교단이에요. 불사교단을 만든 이유가 그거야. 내가 죽으면은 이 나라가 망해. 내가 죽지 않아야 이 나라가 유지된다. 그래서 불사교단을 만들어서 이 네카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엄청 오랫동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다 세트라. 아니야, 세트라가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일단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타무르칸 썰에서 얘기를 드렸죠. 타무르칸이 필멸의 몸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카오스 악마가 되려고 진짜 불가능한 일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지? 결국에는 악마가 되지 못해. 근데 불로초 같은 그런 풀떼기를 먹는다고 불사가 되겠냐고. 아스파거스 이런 거 먹는다고 안티에이징이 되겠냐고. 그렇다고 세트라님 안티에이징 한다고 안티에이징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제들이, 불사교단 사제들이 어떡하겠어. 세트라한테 이거 쉽지 않은데 이 얘기 하면은 죽어요. 된장찌개도 따로 못 시키는데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방법이든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엘프들한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뭐 식습감이 어떠세요? 몸에 좋은 약초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오래 사는 롱비어드 수염도 잘라보고 별짓 다 해보는 거죠. 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아 이게 안티에이징의 비결이야. 그러면은 다 세트라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사교단은 세트라가 만든 세트라를 위한 불사 연구 재단이에요. 연구 재단이고 사제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이고 대사제장이 약간 랩실 조교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자기 몸에다 실험도 해가면서 막 논문 쓰고 연구해갖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효과가 있어요. 아니 뭘 할 때마다 세트라가 건강해지는 거야. 실제로 건강해지는 거야. 세트라가 인자하긴 한데 놀랍게도 약발도 굉장히 잘 받는 편이었어. 어느 정도냐면은 불사교단을 만들고 나서 프로토타입 실험하고 영약 같은 거 마시면서 무려 300년을 넘게 멀쩡하게 삽니다. 70달을 먹고 나서도 300년을 넘게 살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진짜 탈인간급으로 오래 살아요. 드워프일 수도 있어.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드워프도 한 400년 살면 죽거든. 인간이 40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트라의 육신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리치 사제들, 우리 사제들은 세트라가 무서워갖고 이제 죽으실 때가 됐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세트라가 좀 특이하기도 해. 상식적으로 드워프 수염차 같은 걸 먹는다고 인간의 400년을 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사제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트라가 이쯤 되면 그냥 무서워. 근데 사제들이 좀 강강한 게 있어요. 본인들도 수명이 늘어난 거였어. 자기가 이제 테스트하고 하면서 사제들의 수명도 늘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수명 연장의 어떤 전문가가 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마법의 바람에 손을 대갖고 육신을 보존하고 영혼을 묶어놓는 그런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마법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몸이 부서지고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니까 영혼이 거기 묶여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저주에 가깝습니다. 시체에 묶여가지고 결국 이제 가루가 되고 정신만 이렇게 떠도는 거야. 거의 저주예요, 그지? 불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아주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은 죽었다가 나중에 깨어날 때쯤에는 정말 불사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인간이 불사 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걸 딱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세트라한테 얘기를 해줘. 세트라님, 지금 불사의 방법을 찾았는데 한번 죽으셔야 돼요. 영혼을 분리시켜야 돼. 그러니까 세트라가 이거 듣고 굉장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지금 당장 불사가 안 돼? 내가 죽으면은 이 나라가 망할까봐 내가 도저히 눈을 못 감아갖고 안 죽으려고 지금 너네들 연구시킨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나보고 죽어있으라고?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도 아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나라가 멀쩡하다는 보장이 없는데 나보고 죽어있으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불사교단 입장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어. 왜냐면 세트라는 지금 몸이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약속을 합니다. 세트라한테. 세트라님, 불사교단이 계속 이 나라를 지키면서 왕들을 보필하면서 왕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서 나중에 대왕님께서 부활하실 때 수백 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파라오 왕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갓겜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약속을 해. 그러니까 세트라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뭐라고? 파라오 동접자 10만 명? 너무 낮나? 기대치가? 동접자 70억 명? 이러면서 그래 진행시켜. 파라오 동접자 70억 명이 될 정도면은 진행하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데 먼저 뭐라 하면은 불사교단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규칙을 만들어요. 앞으로 왕의 자손들 중에 첫째 왕자는 불사교단에 들어가야 돼. 머리 깎고 사제가 되라. 불사교단에 들어가서 뭘 하냐? 둘째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데 그 왕을 보필해라. 그러면 첫째가 마지로서 교단의 지식과 비밀을 전수받아가지고 동생을 보필하면서 계속 왕가가 유지가 되올 수 있겠죠. 종교와 왕이 조금 융합이 되지만 합쳐지지 않게끔. 나는 비록 사제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지만 내 후대부터는 왕이랑 사제를 나눠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요. 두 번째 한 거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은 겁니다. 이게 몇 세기가 지날지 몰라요. 난년이 넘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튼튼한 건물을 만들어. 피라미드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자기랑 또 같이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병사들, 정예 병사들도 같이 묻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순장시켜.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세트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트라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스스로 막 할복 자살한 게 네카프예요. 네카프가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녀석이었어. 그 세트라가 영면에 들자마자 나도 해주십시오 해갖고 스스로 목숨을 제일 먼저 끊었대, 네카프가.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되고 세트라가 결국에는 죽죠. 후위를 기약하면서 심장, 뇌 이런 걸 꺼내가지고 카노프시 단지에다가 넣고 영혼을 보관을 시킨 다음에 육신은 이제 방부 처리를 해요. 미라로 만들어서 하얀 석관에다가 넣어가지고 피라미드 가장 깊숙한 곳에 안치합니다. 세트라가 이렇게 잠들어. 그 이후 불사교단 사제들이 계속 이 세트라의 불사 주문을 보강하면서 세트라와 약속한 대로 나머지 왕들도 보좌해줍니다. 언젠가는 이 불사의 주문이 완성될 거고 세트라가 깨어나서 다시 영원하게 네카라를 통치하게 되겠지.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계획이 있어. 초막 전까지 세트라가 죽고 몇 세대가 지나가지고 세트라보다 훨씬 미친 폭군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캠리 왕가에서 태어난 첫째 왕자가 나 사제가 되기 싫어 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사제면서 왕이 된 존재가 된 다음에 불사 교단의 지식을 비틀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진짜 완전 불로불사의 몸이 되고 네카라를 내전으로다가 초토화 시켜버려. 그게 누구냐? 나가시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렇게 초토화될지 몰랐어. 네카라 그냥 망해버릴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나가시도 결국에는 아칸이랑 네카라 귀족들 그리고 우리 사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내게 되죠. 아칸 썰에 보면 나오지만 아칸이 이제 대문 열어주고 나가시 있는데 몰래 알려주고 귀족들이 군사 끌고 오고 사제들이 네크로텍트 그 거신명들 만들어갖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시를 이겨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죽은 세트라가 나가시를 이긴 거지. 세트라가 만들어놓은 나라, 세트라가 만들어놓은 어떤 자종작용이 작용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나가시가 이때 완전히 죽지 않았던 거예요. 나가시는 뭐랄까 패배의 아이콘이 어떻게 보면 나가시가 되게 강력하고 세게 나오지만 그거 엔드타임에 어떤 버프가 이제 들어간 거지. 실제로 나가시는 나가시의 이야기에서 항상 지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계속 나가시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가시가 패배해도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원래 워해머 판타지 스토리에서 계속 죽는 역할입니다, 나가시가.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아칸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칸이 만든 불안정한 나가시의 불멸의 영역이 퍼져가지고 나라가 계속 병들어가고 이게 계속 퍼졌던 이유는 뭐랄까 네카라의 왕들은 지금 세트라처럼 자기도 죽어가지고 똑같이 영매에 들고 똑같이 케어를 받아가지고 세트라가 불멸로 태어나면은 나도 같이 불멸로 깨어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갖고 죽는 족족 미라가 돼서 들어갔었거든. 근데 나가시의 불멸의 영약 약한이 만든 이 물약을 먹으면은 안 죽어도 돼요. 죽음을 경험한 적 없어. 이게 되는 거야. 이걸 먹으면은 죽지 않고도 영원한 젊음이 유지되는 거야. 단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죽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약간 좋게 작용합니다. 나가시는 스케이븐 워프스톤 광산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나가시자라 그래. 여기 이제부터 나가시 땅이야. 그래서 나가시자로 만들고 몰래 힘을 키우면서 다시 캠리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복자 알카디자르, 캠리의 마지막 왕입니다. 알카디자르. 이 친구가 나가시의 잔재를 몰아내겠다고 지금 불멸 영화 퍼지는 거 나가시 그대로 섬기는 거 아니냐. 나가시 우리가 힘 모아서 몰아냈는데 계속 나가시의 영약을 마시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친 나가시파를 네카라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괜히 정복자가 아니야. 이 얘기는 블라드 편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때 박살이 나고 살아남은 뱀파이어들이 쫓기다가 나가시가 도망갔던 그 루트 그대로 가요. 우연하게도. 이 네페라타라든가 블라드라든가 라미아 쪽 혹은 친 나가시파 그 애들이 나가시 자리로 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가시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가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힘을 키웠고 그 다음에 아칸이 뿌린 나가시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시 밑으로 뱀파이어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어떤 귀족들이에요. 그냥 뭐 걸뱅이가 이런 불멸 영향을 마시겠어? 아니야. 다 교육받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뭐 군사 운용이라든가 말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다 뱀파이어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나가시의 전력이 엄청나게 보강돼요. 바보 언데드들만 있다가 지휘관들이 생기니까 언데드들도 잘 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뱀파이어들이 네카라 귀족들이다 보니까 지리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적들을 만나잖아. 그럼 회유할 수도 있어. 우리 친척이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돼? 하면서 다 회유를 해. 그러니까 나가시가 엄청 수월하게 동부부터 해갖고 네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가시가 아칸도 되살려요. 아칸은 숨어있었거든, 죽어서. 근데 되살려. 솔직히 아칸은 조금 쫄리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나가시를 배신하면서 그 검은 피라미드에서 나가시 비법 훔쳐가지고 시덴장 훔쳐가지고 짭퉁 불멸 영약 만들어갖고 뿌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괘씸할 법도 한데 그 덕분에 나가시의 종복들이 늘어났으니까 엄청 쉽게 들어온 거니까 나가시가 덕을 봤다고 칭찬해줍니다. 잘했어 이러면서. 역시 우리 아칸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살려줄게. 내가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내가 10,000년 지나도 너 내 밑에서 일할 수 있게 살려줄게. 목숨 내가 붙여줄게. 이러는데 이때 아칸은 해고이라 다행이죠. 피부가 있었으면은 똥 씹어 얼굴 해갖고 착살났을 거야. 나가시가 완전 블랙 기업이어가지고 도망치고 하다가 100골이 됐는데도 다시 되살려갖고 지금 나한테 잘했다 그러면서 너 계속 살려준다 그러면은 아, 나가시한테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걸 온몸으로 다 깨닫는데 어쨌든 나가시가 다시 네카라로 왔잖아요. 네카라로 온 이유는 뭐냐? 일단 자기를 쫓아낸 복수기도 하지만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한참 전에 자기가 군림하고 있을 때 지어놨던 검은 피라미드가 있거든. 이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엄청 거대한 의식을 치르려고 했어요. 지금 자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살려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내 발밑에 두려고 했습니다. 완전 초대규모 세계급의 어떤 사령수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지. 일단 복수하러 왔으니까 자기한테 끝까지 저항한 햄리의 마지막 왕조의 어떤 상징 네카라의 대왕 정복자 알카디자르를 괴롭히려 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일단 사람들 다 죽여요. 햄리를 정복할 때 강을 오염시켰어. 지금 캠리에 흐르는 이 빨간 강, 이게 나가시가 오염시켜서 그런 겁니다. 이게 원래는 빨간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이 오염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왕궁 정예들도 나가시의 병력들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알카디자를 딱 한 명만 남겨가지고 짐승처럼 우리에 가려운 다음에 나가시 자료로 데려가서 자기가 의식을 치르는 걸 보게 만듭니다. 지독하죠 아주. 애초에 네가 반기게 된 게 잘못이다. 알카디자르를 자연재해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죽어야지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나한테 대드냐. 너 때문에 백성들이 죽고 네카라가 망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은 피라미드에 있는 아칸한테 카카오톡 보내가지고 스위치를 작동시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카라 한가운데 있는 이 나가시의 검은 피라미드에서 검은 충격파가 나오더니 주변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싹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영혼을 가진 것들이 늙어서 죽어버려요. 진짜 대륙급의 어떤 마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까만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네카라에 있는 생명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네카라가 완전히 사막화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식물이고 뭐고 다 죽었어. 근데 이때 나가시가 생각하지도 못한 존재가 있었어요. 스케이븐이 있었습니다. 스케이븐이 나가시 자리에 원래 살고 있었거든. 거기 워프스톤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케이븐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나가시가 그걸 내쫓았거든요. 다시 지도리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스케이븐들이 엄청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시를 방해하려고 몰래 잠입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자기네들 땅이다 보니까 땅굴을 파고 잠입을 하는데 이걸 나가시 부하들이 있었으면은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또 겹친 게 뭐냐? 나가시한테 합류했던 뱀파이어들이 블라드 따라서 다 탈주해버렸어요. 블라드 썰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시 자리에 지성이 있는 뱀파이어 부하들이 없었어. 그리고 아카는 지금 검은 피라미드에서 조작하고 있거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케이븐이 들어와도 나가시가 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가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어요. 이미 워프스톤 에너지 흡수해갖고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엔간에선 죽지도 않아. 이런 나를 누가 죽이겠냐고. 지금 상황이 또 신중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가시 후반위기 켜지기 직전이에요. 나가시 후반위기 켜져가지고 공짜 언데드 부대 검은 피라미드에서 잔뜩 튀어나오면은 이걸로 자전자전해서 지배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안 쓰지. 얼마나 신경 안 썼으면은 뒤에서 알카디자르가 세 장에서 나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가까이 다가와도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풀려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주먹질밖에 더 있겠어? 뭐 할 수 있으면 해. 근데 이때 알카디자르가 들고 있던 게 무려 신도 죽일 수 있는 발터 PPK 아니 전설의 워프스톤검 펠블레이드였어요. 이거를 한 번 맞으면 가는 거예요. 방사능 검, 루라리움으로 만든 검이에요. 이걸 한 대 맞으면 갑니다. 근데 이거를 나가시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뭐야?
너 칼을 어디서 왔어? 오른손으로 딱 막으니까 오른손이 잘려 그냥. 잘리면서 이게 피폭을 당해가지고 나가시가 그냥 나가게 돼버려. 알카디자르도 피폭 당해가 죽어가지고 네카라 왕조가 싹 망해버립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캠리에 강했다가 마법 걸어가지고 못쓰게 만들었지. 캠리 백성도 다 죽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죽였지. 그 다음에 자기도 사실 캠리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가시 자체도. 근데 자기도 죽었지. 그 다음에 블랙 피라미드 의식하면서 주변에 있는 생명체 싹 죽였지. 네카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이때 나가시가 죽으면서 강용술이 진행됩니다. 의식이 불완전하게 진행이 돼. 근데 나가시가 죽으니까 뭐랄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진 거야. 생전에 있던 기억, 의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두 다 하루아침에 부활해버려요. 언뜻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들 중에는 세트라처럼 불사교단이 영생을 줄 거라고 믿고 미라가 돼서 잠들어 있었던 네카라의 크고 작은 왕국의 왕족과 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돼. 서로 영토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막 족보가 꼬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른 무덤왕을 소멸시켜가지고 그 병력을 흡수하거나 무덤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우샤부티, 스콜피온 이런 건조물들을 뺏어서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없고,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왕이고 내 권력, 내 정복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무덤밖에 없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야. 그래서 툼킹이야. 이렇게 툼킹이 탄생합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 개판이 돼도 세트라라면 정리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세트라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칭호 중에 부활하지 않은 자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워낙에 보호 마법으로 2중 3중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서도 멀쩡했어요. 그리고 주문 외우고 있던 불사구단 사제들도 한몫했겠죠. 세트라가 이대로 그냥 강제로 기상을 한다? 그러면 죽거든. 이분들은 지금 세트라가 생전에 어땠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목숨을 걸고 막고 있었는데, 결국에 대사제장 카텝이 세트라를 깨운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트라한테 나라 번영시켜 놓겠다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네카라 전체가 막 모래에 파묻히고 백성들은 백골이 되고 되살아난 망령들은 나라를 가루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트라의 병사들이랑 재물을 차지하려고 세트라의 피라미드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세트라가 묻어놓은 거 자기가 갖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지형이 되다 보니까 세트라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텝이 총대를 매.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대왕님 깨우자. 그래서 세트라 깨우는데 세트라 딱 일어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영생불멸 이러는 거야. 영혼불멸. 기상하셨습니까? 저 영혼불멸이죠? 아닌데? 안 돼! 제발, 부트라님.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야, 왜 깨웠어? 야, 나 왜 깨웠어? 영혼불멸 아닌데 왜 깨웠어? 피라미드 위에서 딱 보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지상 낙원 없어져 있고, 막 건물이 모래에 파묻혀 있고, 이거 사막이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야. 캠리 어디 갔어? 그리고 무슨 뼈다구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이 장면을 본 세트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볼 때죠, 이거 안 되지.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번영시켜 놓는다면서, 그래서 바로 자고 있던 네카프, 다른 병력들을 깨워가지고, 듣보잡 왕들을 그냥 갈아버립니다. 부활 못하게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무려 수십 명의 툼킹이 소멸해버립니다. 바로 그냥. 다른 툼킹들이 그거 보고, 아, 세트라가 왔다 하면서 그 밑에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카텝한테 이제 자기가 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카텝이 얘기해줍니다. 나가시라는 놈이 나타나서, 나가시가 왕자인데 그놈이 폐악질을 부리는 바람에 네카 시인들도 우리 네카라를 저버렸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의식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네카라 백성들이 없다. 그 되살아난 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완전 개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웠습니다, 대왕님. 그러니까 세트라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화를 참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세트라는 대왕이니까 해결책을 찾아야지. 야, 일단 지금 일어난 툼킹들 모두 다 무덤으로 돌아가. 너네 다시 자. 그리고 사제들은 각 무덤에 파견 가서 무덤을 지켜. 여기 피라미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얘들아, 내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 피라미드에 있던 사제들 다 돌아가. 게임 할 때도 사제들 모집하려면은 막 자원 쓰고 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까지 무덤왕들을 재우고 나중에 너네들이 깨워. 기상 알람이 돼. 그리고 나 세트라는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다시는 잠들지 않겠다. 내 나라가 먼지가 되지 않도록, 찬탈되지 않도록 내가 절대 쉬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죽고 영원 불멸이 되는 그 의식을 다시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상태 뼈다귀로 살지언정 네이카라가 망하는 걸 볼 수도 없다. 세트라의 생각대로 된 거죠. 세트라는 네이카라가 내 자신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트라 입장에선. 그러니까 내가 안 자고 있어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멸을 포기해. 내가 여기서 그냥 일하러 살 테니까 나머지는 가서 다 자고 앞으로 그냥 내가 통치할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겁나 대왕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카테비 일을 잘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잖아. 애초에 나가시 같은 애가 나오면은 네가 알아서 잘 단속을 했어야지. 불멸이고 뭐고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이따구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불멸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사기친 것 같고 괘씸해. 발전시키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대사제장 카텝, 너 추방, 단 내가 잠들지 않아도 불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고 네이카라를 다시 예전처럼 부흥시킬 방법을 가져온다면은 다시 받아들이겠다. 원래 네가 약속했던 거 네가 가져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추방이야. 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래서 카텝이 추방된 거예요. 그리고 세트라가 다시 왕자에 앉게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카오스 군주가 네이카라를 약탈을 옵니다. 네이카라의 보물을 노리고 온 거죠. 네이카라가 지금 막 개판이 됐으니까 네이카라 보물들 약탈 간다 해갖고 카오스 군주가 데리고 오는데 세트라가 전차를 타고 와갖고 싸우게 돼요. 맞붙게 되는데 카오스 로드랑 세트라의 전차가 부딪혀갖고 둘 다 이제 땅에 떨어져. 근데 그 상황에서 세트라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도끼에 맞아가지고. 근데 이 도끼가 전설 도끼였어요.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세트라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세트라의 몸이 팡 하고 터지는 듯 하더니 딱정벌레의 떼가 카오스 로드를 삼켜버리고 세트라의 몸이랑 같이 케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트라가 죽기 전에 사제들이 되살린 거지. 그래서 전투가 또이또이하게 흘러가. 끝나고 나니까 딱 12명의 노스카인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약탈한 걸 독차지합니다. 다 담아가지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뭘 했냐? 세트라의 왕관을 가져온 거예요. 세트라가 죽으면서 떨어뜨린 왕관을 이 노스카이들이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세트라가 10년 후에 다시 딱 깨어났는데 하이바가 없어졌어. 내 왕관 뭐지? 야, 내 왕관 어디 갔어? 뚜껑 없으면 완전 대벌인데? 노발대발 하면서 하이모 이거 찾으려고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잠자는 퉁킹을 다 깨워서 노스카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쯤 돌아간 12명 약탈자들은 보물을 가지고 노스카 부족에 흩어져갖고 한 자씩 해먹고 있어요. 노스카 부족장들을 다 해먹고 있어. 12개의 어떤 부족장이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 없이 노스카 vs 툼킹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노스카 땅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그때 카오스 로드가 죽고 세트라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노스카 쪽이 개박살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5년 만에 11개의 부족이 털리고 세트라의 왕관을 가져갔던 1개의 부족만 남은데 전쟁을 하자마자 이 딱정벌의 떼들이 막 몰려 들어와갖고 적 부족장을 뼈안남고 발라버리고 하니까 카오스 전사들이 다 빤스러운 칩니다. 근데 세트라 그걸 이미 예지를 했어요. 저 적장만 잡으면은 얘네들 도망갈 거니까 기병대랑 전차 위주로 구성을 해서 눈보라를 뚫으면서 무려 3일이나 추적을 해갖고 남김없이 다 죽였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트라가 엄청나게 큰 드래곤 오거 차고스랑 1대1 해갖고 죽여버립니다. 전설을 만들고 돌아갔대요. 네이카라로. 세트라의 분노를 보여주는 일화. 이런 식으로 세트라가 생전에도 몇백 살 살다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도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 네이카라를 유지해와요. 그것도 무려 엔드타임까지 3000년 정도. 다시 부활해서도 3000년을 통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명이 엄청 많이 붙은 거예요. 이게 그냥 허언증 갤러리가 아니야. 이거 있었던 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열한 거야 그냥. 그리고 이렇게 세트라가 강성하다 보니까 다른 종족들도 네이카라 건들지 않아요. 얘네들 건드려봤자 재물을 좀 약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긴 완전 죽음의 땅이고 더 무서운 거는 얼마나 더 많은 병력이 땅에 묻혀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트라 명령하면은 거기 무덤에 있는 툼킹이 되살아나서 병력들이 갑자기 막 곱절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가시가 한 번 더 부활을 합니다. 나가시가 부활해갖고 네이카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세트라랑 툼킹한테 쳐맞으면서 실패하고 나가시가 왜 졌지? 이러다가 내가 왕관이 없다 이런 얘기 하다가 제국으로 왕관을 찾으러 가는데 리그마 황제가 나가시 뚝배기 깨면서 나가시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지그마한테. 그래서 더 이상 나가시를
대사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사라진 줄 알았어. 이때 제국력 빵년 근처인데 그 이후로 약 2500년이 흐르는 동안 세트라가 생각했던 건 조금 다르지만 네카라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나가시도 사라졌고 누구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누가 쳐들어왔다 하면 세트라가 병력 끌고 가면 되니까 중립적인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엔드타임이 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엘타리온은 떨어져서 나오지만 만프레드가 브레토니아랑 제국 하이엘프에서 주요 인물들 납치하고 악탄이 그 납치한 걸로 죽은 지 2000년도 더 된 나가시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해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성공해.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나가시가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드워프를 공격한 다음에 드워프 조상신 발라야의 힘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전세계 죽음의 에너지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엘스펠트 썰어서 얘기했지만 이때 엘스펠트 미아의 죽음학파 마법사들은 영웅도 모르고 죽어버려. 그리고 전세계 무덤에서 시체들이 부활하더니 산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좀비 아포칼립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병력으로 9명의 부관들을 만든 다음에 그 부관들한테 나눠주고 쳐들어간 곳이 또 네카라야. 또 네카라에 쳐들어가. 나가시와 세트라의 복수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폭력전으로. 이게 엔드타임 소설 파트 중에 있어요. 죽은 자들의 전쟁. 이게 그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이 나가시 쪽이고 노란색이 툼킹 쪽이에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좀 가고 중앙으로도 쳐들어가고 여기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루타콘 부대 쳐들어오고 툼킹 쪽에서는 이렇게 캠리로 병력 모으고 마그락 이쪽에서 또 올라오고 요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참여한 게 루터하콘의 함대가 이제 바다에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안선 따라가지고 만프레드 폰칼슈타인 그 다음에 산맥 옆으로 해갖고 크레리 누마스로 진격합니다. 중앙 쪽에서. 그러고 여기 옆으로 레페라타 얘네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이 공격을 오니까 세트라 나름대로 툼킹을 다 깨워. 단드리에서는 우리 죽음의 함대 깨워가지고 해군 대장 베헤데시라고 써요. 베헤데시 2세 해군 대장. 중앙에 누마스에서는 딱정벌레 왕, 누마스가 딱정벌레 도시입니다. 스케라베 도시. 그 누마스의 왕 파르 왕이랑 드람키르 왕자 이렇게 두 명이 참전하고, 리바리스에서는 게임에서 나오죠. 칼리다 여왕을 깨웁니다. 이 아래쪽 보면은 이제 캠리로 지원을 오는 게 보여요. 요즘 벨리에서 이제 지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네크로텍트들입니다. 움직이는 촉각상들. 그런 애들로 이제 캠리 전력을 보강시켜요. 그 동안 나가시는 자기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천 명을 죽여가지고 그 영혼으로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시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장기말처럼 모타크들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왕들의 싸움입니다. 진짜로. 대왕국 네카라의 왕들답게 자신의 수는 최대한 감추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장기말들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진행되는데 거의 호각으로 진행이 돼요. 크렐 같은 경우에는 좀비 해골 같은 게 주력이에요. 근데 가는 진경로에 강이 있어가지고 툼킹이 원거리 부대로 틀어막습니다. 너무 뚫기가 어려웠고 바르게이스랑 이런 거 투입해가지고 안 뚫리니까 나가시가 마법을 지원해줘가지고 조금씩 남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빠기는 정예 부대를 끌고 왔어요. 반대로 우샤푸티랑 뭐 조각상 부대랑 싸우는데 조각상들이 너무 세고 그렇다 보니까 힘을 못 씁니다. 심지어 엘타리온 썰에 나왔던 이 만빠기의 정예 그 블러드 나이트들이 추움 때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을 파먹히면서 완전히 무력화돼요. 다 잡아먹혀버렸어 벌레들한테. 그래가지고 주류 병력이 털리다 보니까 만빠기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죽음의 바람 마법을 한번 딱 쓰고 싸우고 있던 부관들 버리고 냅다 도주합니다. 도주하는데 그거를 독수리 캐리언들이 발각해갖고 만빠기가 이런 별로 세지도 않는 캐리언 이런 답판대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도 그때 루터하콘 부대가 승기를 잡았어요. 툼킨 함대 상대로 이겨가지고 만프레드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면서 겨우 살아나요. 만프레드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는데 나가시의 진짜 수는 뭐냐, 나가시의 비장의 수 네페라타였어. 나중에 칼리다 편 할 때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혹은 네페라타가 군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페라타가 칼리다의 사촌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트라가 잠들고 있었던 시대의 일이에요. 세트라가 죽어 있었던 시대 1000년 동안 세트라는 잘 몰랐겠지만 네페라타랑 칼리다랑 완전 앙숙이고 또 네페라타가 이 동네의 나발이에요. 그래서 되살아난 사람들이 네페라타를 엄청 증오합니다. 네페라타가 불멸의 영약 만들어갖고
뱀파이어 만들려고 계속 영업하고 하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죽여버리고 그 힘을 이용해갖고 도시를 쥐락펴락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지멋대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네페라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악에 빠쳐가지고 전부 다 네페라타 죽여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네페라타가 털립니다. 탈리다가 이르 갔어요. 탈리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네페라타를 공격하고 네페라타가 생각보다 병력이 부실했어. 배 타고 오느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전투에 비하면은 나가시가 왜 네페라타를 여기로 보였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발려요. 그리고 네페라타 도망을 가는데 네페라타가 이렇게 발릴 거를 나가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페라타는 처음부터 버리는 패였어요. 네페라타 잡으려고 이 라미아에 있는 모든 전력들, 그다음 요 남쪽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네페라타 조종 잡아하면서 다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다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병력들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었고, 이 상황에서 나가시가 몰래 마흐라까지 오게 됩니다. 나가시가 여기서 의식하다가 시간차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비상 걸려서 일어나 있는 툼킹들을 회유합니다. 지금 캠리에서 지령 떨어지기로는 너네들 여기 지켜라 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네페라타 전원 죽여 이러면서 반 나가시파 애들이 전부 다 라미아로 몰려갔단 말이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다 누구겠어? 조금이라도 나가시랑 교섭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지. 나가시의 그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지금 툼킹도 4대 왕도 찍으면은 뱀파이어 오염도 올라갈끔 패치가 됐는데 지금 찐빠 생겨가지고 텍스트가 안 보여져. 어쨌든 뱀파이어 오염도가 올라가요, 전역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왕조 때는 나가시랑 조금 결탁한 애들도 많았어요. 내전도 계속했고.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한 툼킹들도 있었어요. 약간 충성을 바치지 않을 만한 그런 애들을 노린 거야. 지금 배신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다 리바이스로 가서 칼리다 밑에서 네페라타 죽이려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후방에 있던 툼킹들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가시 밑에 들어가는 거야. 이 친구들이 배신자 왕들이라 불러요. 지금 고민할 것도 없어. 이 배신자 왕들은 여기서 나가시한테 반기에 들었다가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소멸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용감하게 싸울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가시님 제가 그러면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배신자 왕들이라 불러요. 배신자 왕. 근데 이 상황을 세트라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나가시한테 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나가시가 수를 한 개 더 씁니다. 마흐라게 오고 여기 옆에 허브로 넘어가는 이 계곡을 마법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넘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라미아랑 리바이스에서 오는 병력들이 그냥 동쪽에서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서 아군 부대는 나가시에 붙고 하면서 전력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크렐의 군대가 캠리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캠리 공성전이 진행되는데 이때 크렐은 다른 곳 상황을 전혀 몰랐어. 나가시는 진짜 친위 장군 모타크라 하더라도 너 가서 거기 싸우다가 넘어가면은 캠리 공성해 여기까지 딱 얘기해줬거든. 그러니까 해골 부대에 됐고 공성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벽에 있던 후보병들이 이게 그냥 조각상들이 아닙니다. 이 조각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딱 먼지 흙 탁 털고 나서 내려와갖고 뚝뚝뚝 걸어오는 거야. 성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병력들이 튀어나온 거야. 뭐지? 그러면서 공성 준비하고 있는 크렐 부대를 급습하니까 초토화가 돼요. 크렐 부대가. 크렐이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데 이 상황에서 뿔피리 소리가 들리면서 아칸이 나타납니다. 남쪽에서 병력을 끌고 전차를 타고 배신자 왕들 부대를 아칸이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아칸의 전차가 지금 싸우고 있는 캠리랑 크렐의 부대 사이를 파고들면서 그 반을 쑥 가르면서 크렐한테 후속 부대 못 나가게 막아줘요. 그리고 배신자 왕들 부대가 도착해서 화살로 우샤부티 같은 거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물들이 이제 부서져요. 툼킹이 나가시를 도와서 툼킹이랑 싸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트라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야? 아니 왜 툼킹이가 싸우고 있어? 병력 소집해 해갖고 세트라 vs 크렐 아칸 그리고 배신자 왕들 연합군 부대가 맞붙습니다. 근데 세트라가 엄청 세갖고 밀리지가 않아요. 강령술로 병사들 계속 증원하면서 싸우는데 이게 전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세트라 군대가 조금씩 우세해져서 아칸이 도망가는 상황이 나요. 근데 이때 세트라를 막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트라를 누가 막냐? 카테비아.
추방당했던 카텝이 돌아왔어요. 나가시의 부활을 보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충원을 하러 온 거야. 진짜 끔찍한 조언. 나가시랑 그 수하를 죽이면은 나가시가 다시 되살릴 겁니다. 나가시랑 그 수하를 죽이려면은 영혼의 파괴자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캠리에 있습니다. 캠리에 있는 영혼의 파괴자를 찾아서 그걸로 죽이셔야 돼요. 이런 방법은 이기지 못해요. 여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세트라가 알겠다 하더니 바로 카테의 목을 쳐버려요. 왜냐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읍참마속. 세트라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왕이라서. 자기한테 아무리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어도 죽이는 거야. 교단으로 병화를 못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 세트라 입장에서는 세트라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카텝을 영원히 봐드릴 수 없어요. 자기가 필요로 해서 불복시키는 것 외에는 교단 이용해서 카노프스 단지랑 돈 주고 영입해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읍참 카텝의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잠깐 후퇴했던 아칸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가 치고 빠지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주 우연히도 세트라의 또 다른 충신 근위대장 네카프랑 만납니다. 그래서 아칸이랑 네카프가 마주치는데 네카프가 힘을 써갖고 아칸을 전차에서 끌어내려요. 명예롭게 1대1을 하려고 아칸을 끌어내려가지고 싸우자 아칸 이러면서 칼전을 신청하는데 1대1 칼전 님 고 하면서 총 버리세요. 그거 있잖아요. 총 버리세요. 이제부터 칼전임 해서 1대1 칼전 신청하는데 아칸이 총을 꺼내고 쏴버려. 그냥 마법을 써버려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네카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트라가 그걸 밖에서 보고는 극대노를 합니다. 아니 결투를 하자고 지금 끌어내려는데 총 못 쏴? 지금 카텝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네카프를 죽여? 네가? 네카프 죽는 건 진짜 아니거든? 네카프는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야. 네카프는 절친 정도면 절친 정도. 네카프는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자기가 암살 당할 때도 막아줬었고 생전의 기억을 같이 공유해갖고 이제 시시콜콜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거 네카프 아니면 별로 없어요. 네카프 정도 돼야지. 3,500년 전에 우리 그때 되게 재밌었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네카프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세트라가 이성을 잃어버려. 아니 신성한 막고에서 총을 쏴? 바로 아칸의 몸을 두동강 내버립니다. 전차에 그냥 몸이 잘려요. 그 두동강 낸 몸을 그냥 부시지 않아. 왜냐? 나가치가 살리기 뻔하거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방패에다 묶어가지고 전차에 딱 매단 다음에 캠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네카라 죽음의 신 우시리안의 사원으로 아칸을 옮긴 다음에 그 영혼을 영계에 보내려고 의식을 진행해. 하다가 카텝이 얘기했던 게 생각났어요. 영혼의 파괴자. 영혼의 파괴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시리안의 의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파괴자를 찾으려고 다리를 뜨는데 세트라가 나가자마자 잉크마레라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 사제가 갑자기 옆에 있던 사제들을 죽이고 그 영혼을 이용해서 아칸을 소생시켜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칸이 나가시를 소환시켜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아칸을 캠리 안에 들어보내려고 나가시가 술을 써갖고 아칸을 마법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차 채워가지고 계속 초반부터 도발을 시킨 겁니다. 아칸 죽을 때마다 계속 살려보내면은 세트라가 언젠가는 아칸을 우시아의 사원에 데려가지 않을까? 이거를 계산을 하고 거기다 첩자 심어놓고 계속 아칸을 보낸 거야. 아칸은 계속 죽으면서 여기 올 운명에 처했던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왔고 성공했어요. 성공해갖고 여기를 장악해버립니다. 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카텝이 말해준 대로 갔어요. 영혼의 파괴를 찾으려고 하는데 영혼의 파괴자가 없어졌어. 뭐지? 왜 없지? 이거 카텝 이 새끼 또 뻥쳐. 카텝 이놈이 그러면 그렇지 영혼의 파괴자 무슨 개뿔 있지도 않은 걸. 그래서 막 빡쳐있는데 이 상황에서 루터아콘이랑 만프레드가 잔드리를 뚫고 쳐들어와요. 같이. 그래서 세트라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나가시는 뭘 하냐? 네카라 죽음의 신 우시리안의 차원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신이랑 싸워서 이기고 말 그대로 신격을 얻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하급 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캠리 밖에는 검은 피라미드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파동이 한 차례 팡 하고 일더니 피라미드 위에 나가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웅장한 장면이었는지 캠리 안팎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거의 일순간 전투를 멈추고 나가시를 바라봐요. 거의 재앙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네카라 병사들이 나가시를 죽이려고 본능적으로 달려드는데 검은 피라미드로 같이 공격하던 히로 타이탄들이 아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설정에 따르면 죽은 왕의 영혼을 우시리아한테 안내한 역할을 맡은 게 히로 타이탄이에요. 잘 보면은 향로 같은 것도 들고 있고 천칭 같은 무게에 다는 것처럼 생겼죠. 이 히로 타이탄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아군을 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시리안한테 종속되어 있던 히에로 타이탄이 나가시의 명령을 듣게 된 거예요. 나가시가 우시리안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려고 리치 사제가 막 주문을 외우는데 이번에는 주문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제들이 주문을 외우면은 그 기도가 죽음의 신인 우시리안이 아니고 나가시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나가시가 우시리안을 완전히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기도들도 완전 먹통이 된 거예요. 우시리안이 없어진 거를 사제들이 알게 됩니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절망에 다 빠져있는데 갑자기 나가시의 뒤에서 뭐가 그림자 같은 게 튀어나오더니 칼을 들고 나가시를 찔러버립니다. 그것도 영혼의 파괴자를 들고. 그 누구냐? 저주받은 스크라베 군주라고 부르는 아포파스 왕자라는 친구예요. 아포파스 왕자. 숨킹 전설 군주 후보 중에 하나야. 전설 영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인물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원래 아포파스는 누마스의 왕자입니다. 누마스의 왕자인데 자기가 빨리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왕을 포함한 신족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진짜 천인 공노할 짓을 해요. 누마스의 어떤 왕 될 만한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됐는데 정치력이 딸려가지고 왕이 찬탈에 실패해요. 다 죽이면 뭐해. 엄청난 죄를 저질러갖고 누구도 이 친구 따르려고 하지 않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죽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 딱정벌레한테 잡혀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게 불사교단처럼 같이 되살아나는 어떤 부활의식을 하려면은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벌레한테 먹혀 죽으면은 진짜 사형을 선고해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는데 신들도 화가 났는지 이 아포파스 왕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승에 와서도 고통을 계속 주는 거야. 근데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도 벌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포파스가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벌을 당해야 됩니까? 적방하장이지. 나쁜 짓 해놓고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형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너 영원히 여기서 불지옥에 썩어야 돼. 이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거래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 저를 풀어주신다면은 제가 죽이는 거 좀 잘하거든요. 제가 하룻밤에 죽이는 거 다 보셨죠? 살려주시게 한다면은 나쁜 놈들을 죽여가지고 그 중에는 저보다 더 나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걔를 저 대신 해주세요. 그러면은 땜쌤 아니에요? 거래를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포파스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절박하게 한 거지. 내가 가야 되니까. 근데 우시리안이라든가 다른 신들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 오케이 봐봐. 그래서 스카라베 풍뎅이로 된 몸을 만들어갖고 현실로 돌려보냅니다. 완전히 괴물이 된 거지. 그래서 나쁜 놈들을 잡아가지고 우시리안한테 보냈는데 그때마다 우시리안이 저울했다가 사람의 영혼을 달아서 비교해봅니다. 아까 히에로 타이탄 저울 보셨죠? 그분은 공평하니까 그 죽음의 저울에 달아버렸는데 어떤 영혼도 아포파스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아포파스가 굉장히 무거워. 굉장히 지옥에 가까운, 지옥에서 계속 천년만년 썩어야 되는 영혼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래를 받아준 거였어요. 사실 어차피 너가 다가서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포파스는 어쩔 수가 없지. 거래했으니까. 세트라가 부활해서 왕관 찾으러 노스카 쳐들어갔을 때 왕관 훔쳐간 놈도 풍뎅이한테 먹혀 죽었다 그랬는데 그거 아포파스가 한 겁니다. 아포파스가 이 정도 나쁜 놈이면은 나 대신에 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 정도면 내 급인데? 이러면서 계속 죽이면서 저승에 보내요. 그래서 영웅을 달아봐. 근데 달아보면은 항상 내가 무거운 거야. 씨 왜 그러지? 이상하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진짜 제발 한 명만 나와라 하다가 진짜 나쁜 놈 중에 완전 나쁜 놈, 진짜 천하의 싸운 놈 나가시를 발견한 겁니다. 나가시 정도면 나랑 비슷하잖아? 아니 오히려 나가시가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시를 죽일 수 있을 방법을 찾았는데 영혼의 파괴자라는 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미리 알게 돼. 세트라보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나가시 엄청 싫어해요. 진짜 엄청 싫어해. 나가시가 나가시자를 먹은 거 그 원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드워프급으로 원한 가지고 있는 거 나가시밖에 없을 거야. 이 친구들 평균 수명 5년밖에 안 되네요.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가지고 원한을 되게 오래 기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나가시에 대한 원한은 종족이 각인돼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13우회에서 또 암살 사주를 하는데 지네들이 직접 가지 않고 세트라가 먼저 챙기기 전에 영혼의 파괴자를 아포파스한테 알려주고 아포파스가 그 영혼의 파괴자를 먼저 가져갔다 보니까 세트라가 찾았을 때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파괴자를 아포파스가 가지고 나가시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나자마자 바로 칼을 꽂은 건데 영혼의 파괴자 햄타러에도 나옵니다. 장학관통 무기피해 60, 대형적 상대 보스 영웅적인 일격
네. 이거 나가시 찌르면 죽을 것 같죠 진짜? 엄청 아프게 생겼어요. 이게 재료가 좀 있긴 한데 양상 가능한 걸로 봐서 아마 세트가 죽고 나서 이런 거 만들어지는 제조법이 있었나봐요. 죽었을 때 일이라서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카텝이 얘기해주러 온 것 같아. 아무튼 나가시가 뒤에서 또 칼 맞고 PTSD 도져가지고 아 이제 나 죽는구나, 아 또 죽네 하는데 안 죽어요. 뭐지? 이거 엔드타임이라 이거 버프 받았나? 왜 안 죽지? 우시안을 흡수했거든. 우시안을 흡수해갖고 이게 엄청 아픈 검은 맞는데 뭐 이미 연계랑 연결된 나가시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나가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야. 그리고 아포파스를 딱 발견해. 너가 나 틀렸냐? 근데 아포파스 보니까 이놈도 우시리안이랑 연결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가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히로 타이탐처럼 아포파스도 나가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가시 부하 리스트 중에 흉킹에 아포파스가 들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암살하려다 잡혔어. 그래서 암살도 실패하고 아포파스가 밑으로 들어가는 진짜 완전 끝장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죽음의 신이 됐고 뭐 히로 타이탄 이런 것도 쓰고 있고 툼킹 마법 안 통하고 나가시를 죽이려고 했던 툼킹 최고의 암살자 아포파스 안 통하고 그것도 죽이려고 했던 영혼의 파괴자 안 통해. 어떻게 죽일 거야 나가시를.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모두가 포기한 이 상황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나가시 쪽으로 달려듭니다. 누구겠어요? 세트라. 잔드리 쪽에서 싸우고 있다가 나가시가 검은 피라미드에서 나타난 거 보고 바로 이제 전차 끌고 온 거야. 파죽지세로 병사들을 쓰러뜨리면서 나가시 피라미드 쪽으로 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나가시가 전차 위에다가 마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라 군단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전차가 한 5대 정도밖에 안 남아요. 세트라 전차도 막 다 부서져 있어. 근데 속도가 그 기세가 전혀 줄지 않아. 그러더니 결국에는 세트라의 전차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나가시 앞까지 당도하더니 나가시 옆을 지나가면서 팔버드로 나가시 옆구리를 딱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나가시의 허리가 잘리면서 순간적으로 갈라집니다. 나가시 형체가. 그 정도 엄청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그리고 세트라의 주변으로 네이카의 태양신 푸트라의 빛이 확 비추면서 검은 피라미드에 나오던 나가시의 어둠을 탁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가시가 엄청 약화진 팀에 네카프의 뒤를 이은 두관 네베타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네베타르가 전차를 끌고 그대로 나가시를 꼬라박아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세트라 하면 있는 툼 프린스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시작할 때 같이 함께 합니다. 네카프가 없을 때는 네베타르 대장이 세트라의 오른팔 역할을 맡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전차 근위 대장. 이 친구가 함께 하는데 죽을 줄 알고 간 거죠. 이렇게 해서 돌격을 받은 나가시가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동안에 세트라가 전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오고 있는데 나가시가 마법을 써서 세트라를 뒤덮어요.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마법 써갖고 생명력 흡수. 그래서 세트라가 도트 데미지를 받는데 도트 데미지 받으면서 나가시를 공격할 줄 알았어. 바로 나가시가 지금 추스리고 있는 동안에. 근데 돌진하지 않아요. 멈춰서. 그러더니 나가시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시, 네카라의 대왕이 되고 싶다면 다른 왕들처럼 정정당당하게 세트라에게 절투를 신청하고 세트라와 무기로 맞서 싸워라. 그러니까 나가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3인칭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세트라는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나가시가 충격받는 게 지금 도트 마법이 걸려가지고 세트라 빌비대고 있어. 오래 끌어서 뭐 좋을 게 없어. 지금 내가 넘어지는 상황에 돌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앞에서 멈추더니 정식으로 결투를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진 보너스 받아야지. 돌진 보너스 받아야 딜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나가시가 굉장히 당황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불리한가? 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트라가 뭐 나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세트라의 용기예요. 지금 세트라는 죽으면 끝이에요. 캠리에서 자기 되살려줄 사제도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천 년을 살았고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가시한테 굴복하면은 나가시가 한자에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내줄 수도 있어. 항복을 하면은. 근데 자기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적을 상대로 나한테 결투를 신청해라 이따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시가 이놈은 대단하다. 이놈은 완전 사람 자체가 다르다. 나가시랑은 너무 달라요. 나가시는 계속 죽는 걸 피해왔거든. 내가 죽기 싫었고 죽지 않으려고 신이 되고 권력을 얻고 했는데 세트라는 그 반대예요. 권력을 얻고 그걸 유지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멸을 찾은 거야. 나가시한테 불멸은 목표예요. 근데 세트라한테 불멸은 수단이야. 세트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조그만 수단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가시가 처음에는 불쾌함을 느끼다가 세트라한테 위압감을 느끼면서 세트라의 말대로 정정당당한 결투를 안 하고
주부를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세트라가 그거 보고 야이씨 총을 쏘네 이러면서 세트라 달려드는데 나가시의 코앞에서 전차가 멈추고 검은 에너지 같은 게 세트라를 그냥 붙잡아서 사지를 포박해갖고 공중에 들어올립니다.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가시가 얘기합니다. 세트라, 왕 중에서도 가장 오만한 왕이여. 나는 너를 과소평가했으나 지금 너에게 경의를 표한다.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면 너는 모타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소멸할 것이다. 여기서 소멸할 것이다. 페르시, you will perish.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세트라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딱 들어서 나가시 눈을 똑바로 봅니다. 세트라는 섬기지 않는다. 세트라는 지배한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록색 빛이 펑 하면서 세트라의 뼈가 흩어져 버려요.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갑니다. 그리고 나가시의 군대가 캠리를 가차없이 작살내기 시작해. 세트라가 모래 위에 다시 힘들게 세운 탑과 사원들 무너지고 막 타일이 깨지고 금속이 찢어지고 그걸 막는 캠리 백성들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완전히 소멸해버려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캠리가. 왜 그러냐? 나가시의 자기 만족이고 세트라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고 자기 부하들에 대한 경고거든. 아무리 대단하고 쓸모가 많고 대왕 같은 그런 놈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거역하면은 결국 죽을 것이다. 그동안 이뤄놓은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한 거지. 근데 그동안에 세트라의 의식은 살아있었습니다. 나가시가 일부러 몸을 가루로 만들지도 않고 영혼을 흡수하지도 않고 영혼을 연결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산산조각을 내서 돌멩이처럼 그냥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나가시의 군대가 검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완전히 캠리를 떠났는데 그때까지 누구도 세트라한테 눈길조차 안 줍니다. 세트라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가시의 복수를 방해했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세트라를 그냥 내버려둬요. 보지도 않아.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세트라는 머리만 남은 상태로 한때 도시였던 사막을 바라봅니다. 막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가끔 독수리들이 와서 세트라 위에 건드리려고 하면 막 이러면서 소리 치는 게 세트라의 남은 전부예요. 독수리 쫓아내는 게 다야. 그게 세트라의 권력이야. 그래도 세트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트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시간 감각이 막 사라지면서 며칠이 지난지도 모를 정도가 됩니다.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몇천 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만 살아있는 상태로 모래에 파묻혀서 이 상태에서 영겁의 시간을 지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트라가 그토록 바라는 그 권력이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기만 하는 거야. 섬뜩하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요. 마법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뼈가 저절로 막 달라붙으면서 팔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수천 년 전에 진짜 살아있는 육신처럼 엄청난 힘이 막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목소리가. 네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싸우게 해줄게. 넌 다시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아주 유혹적인 소리가 들려. 누구 목소리일까? 카오스예요. 네카라가 멸망하고 네카라 신대로 사라지니까 카오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세트라한테 육신과 새로운 힘을 주면서 세트라를 카오스의 신도로 꼬드기기 위해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세트라의 엔드타임 소설에 나온 내용인데 이후에는 세트라는 이제 정식 소설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후일담에서 작가 후일담 조시 레놀즈 후일담에 닿으면은 해모왔다. 잠깐만요. 해모왔어. 어디 갔다 왔어? 엔드타임 딱 오니까 오네. 엔드타임 소리 듣고 간 거야? 갑자기 19금 방송을? 여. 다 보고 있다. 카메라 있다. 해모야. 아무튼 미드나임 2차 전투.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아카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지스터 세력이랑 나가시, 그림고어 이런 애들 다 합세해갖고 대종족 연합이 대규모 순간이동을 해갖고 미드나임에서 전투를 치르는 미드나임 2차 전투에서 나옵니다. 이 전투가 최종전이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스토리 하면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지그발트, 블라드, 황후의 자매, 아칸 스토리 이런 데서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제일 가깝냐면은 지그발트 썰이랑 가깝습니다. 지그발트 썰을 보면은 카오스 쪽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카오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카오스한테 이 전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륙 이런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성도 아니고 수성을 하라는데 이게 얘네들이 맞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 방어전을 하라고?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리고 카오스 애들 서로 붙어있으면은 서로 싸워요. 성지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제일 통제가 안 되는 놈이 지그발트가 아니고 콜렉서니터야. 지그발트는 그냥 혼내면 돼. 금쪽이 교육하면 하면 되는데 콜렉서니터 얘는
도저히 뭐 안 돼요. 이 친구가 드래곤 오버워치 하고 있잖아요. 몸집이 엄청 커갖고 공성전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할지 몰라도 수성전에는 잘 안 맞아요. 일단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싸워야 되고 몸이 근질근질해. 자기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있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아카오는 내가 지금 여기 의식하는 걸 지켜줘야 되거든. 내 병력들이. 근데 콜렉이 몸이 근질거린다고 성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막 뛰어놀고 자기 안 지키고 막 같은 편 애들이랑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햄타러 1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오스 애들이 서로 붙어있으면 소모성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콜렉이 좀 지분이 있어요. 지그바이트도 지분이 있는데 콜렉도 지분이 있어. 그래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때 등장한 게 세트라입니다. 그때 세트라가 호련이 등장합니다. 나가시한테 복수하러 왔다고. 카오스 시인들한테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온이 세트라를 보고 아, 너 실력을 한번 증명해봐. 내가 간단한 임무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걸 하면은 띄워줄게. 그래서 하는 소리가 드래곤 오거를 잡아오래. 드래곤 오거 있어. 저기 저 숲에 가면은 막 날뛰고 있는 한 명 있거든. 제일 큰 놈이야. 이름이 콜렉이라고. 걔가 그 드래곤 오거 중에 제일 약하거든. 그거 잡을 수 있으면은 끼워줄게. 세트라 그것도 모르고 오케이 하고 콜렉이랑 1대1을 하기 시작합니다. 1대1을 하는데 한 4일 밤낮을 싸워. 막 숲이 초토화가 되고 쿵쿵쿵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 4일 뒤에 밖이 조용해지더니 세트라가 다시 돌아와서 아카온한테 콜렉 머리 던져요. 잡아왔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대규모 텔레포트 들어올 땐 그때 세트라가 콜렉 대신에 드래곤 오거들 짱을 먹어가지고 나가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그바이트 죽음 직후예요. 지그바이트를 트로고가 죽이고 나가시한테 달려드는데 나가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트로고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드래곤 오거 부대가 나타나는데 이게 세트라예요. 세트라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나가시가 흠칫해. 오! 뭐지? 나는 너를 되살리지 않았다 세트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왔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세트라가 그래 네가 아니라 그들이 세트라를 되살렸다. 그들이 감히 세트라에게 제안을 하더군. 그들은 세트라에게 승리, 제국, 그리고 영생을 약속했다. 대신 복종과 너의 목숨을 원했지. 그러면서 세트라가 갑자기 나가시한테 달려드는데 나가시가 아니고 나가시 뒤를 노리고 있던 드래곤 오거의 목을 땁니다. 나가시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계속해요. 세트라는 섬기지 않는다. 세트라는 지배한다. 그들도 예의일 수 없다. 봐라 캠리의 왕자여.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세트라가 너의 목을 베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카오스 병력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세트라는 카오스에 의해 부활하고 힘도 받았지만 카오스 신들조차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시는 왕자에 불과한 거야. 너는 나중이야. 지금 카오스 신들이 더 먼저다. 이러면서 카오스 병력을 죽이러 가는 거야. 카오스의 힘을 억제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카오스 신들은 이렇게 반응할지 예상 못했겠죠. 보통은 자기가 힘을 주면은 거기에 굴복하게 돼요. 보통은 이거보다 더 큰 힘을 원하게 되고 보통은 이 무지막지한 힘에 굴복해서 섬기게 돼. 근데 세트라는 그게 아닌 거야.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내가 그 놈을 지배하겠다. 사고방식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트라가 사라지니까 나가시가 좀 벙찜이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이제 좀 깨달아요. 그러더니 아칸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유물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 그 의식이 치러지는 곳 거기 갈 테니까 아칸 너는 힘이 소진될 때까지 여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아칸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명령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나가시가 되게 머뭇거려요. 나가시가 이렇게 얘기하고 명령이 없다 그러면은 아 없어 혹은 아 이거 하고 다른 거 해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나가시가 머뭇거려. 이거를 아칸이 느낍니다. 나가시 본인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다음 수를 주던 나가시가 머뭇거려. 그리고 나가시가 아칸을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잘 죽으시게. 그 얘기 듣고 아칸이 드디어 속박이 끝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세트라 얘기가 끝나요. 아칸을 풀어주는 것까지 얘기 드렸는데 세트라가 강력한 카오스 신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걸 섬기는 걸 거부하고 신들조차 죽이려고 달려드는 걸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달랐나 봐요. 나가시가. 그 다음에 세트라가 자신한테 굴욕을 준 그런 원수를 앞에 두고도 복수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목표를 향해 가잖아. 더 큰 대의를 찾아서. 이걸 보면서 나가시가 이제 아칸의 속박을 풀어준 거죠. 거의 감명을 좀 받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게임으로 좀 넘어갈 텐데 햄타로 3 세트라 캠페인은 약간 에미타임 왔을 때 그 느낌이에요. 초반에 배신자 왕들 먼저 상대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가시의 모타크, 만프레드, 그다음에 검은 아칸이랑 싸우게 되는데
사방에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 전선 정리가 좀 힘듭니다. 위에 스카브랜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빡세요 초반에. 근데 이변을 패치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되게 초반 중반에 좀 뚝뚝 끊기는 지점이 생겨. 분단이 안 늘어나고 파워가 좀 정체돼 있는 기간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좀 물 흐르듯이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파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갈 수가 있어요. 거침없이 네카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트라가 이제 하우스도 지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세트라의 얘기였습니다.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멤버십 선물 20개를 보냄 감사합니다. 멤버십 선물을 다른 분들한테 멤버십 보낸 거요? 트루 상남자 거의 세트라님이 지금 멤버십을 선물했는데 네카라 백성들이 10명이 들어왔는데 해마아빠 멤버십은 하시면은 멤버십 전용 아이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무에 잡다구리한 사진들을 제가 올리거든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트라님이 오셔가지고 구독을 선물해 주셨네요. FNJ님 감사합니다. 해무티군 계속 쓰고 계시네요. 해무티군 귀엽죠? 노트로 찍었습니다. 해무야 멤버십은 필연이다. 아니 멤버십이 필연이 됐어. 인사 한번 해줘. 반갑습니다. 해무 집사님. 어이구 이쁜데. 아이고 해무는 섬긴다. 해무는 지배당한다. 손가락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